안녕하세요. 한국인들과 카르다노를 이어주는 다리 코리아풀입니다. 카르다노의 첫 스테이블 코인 제드가 곧 메인넷에서 출시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란 무엇인지, 어떠한 스테이블 코인 종류가 존재하는지, IOG에서 연구한 제드 스테이블 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개발자 관점으로 바라보는 여러 리스크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미국 달러나 대한민국의 원화처럼 화폐의 가치를 일정하게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변동성이 극심한 그 어떤 순간에도 특정한 화폐의 가치를 기준으로 일정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요즘 시장과 같이 모든 자산 시장이 수축하는 때에 현금과 같이 내 자산의 가치를 방어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 수단으로 활용하면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일정한 가격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은 브레튼 우즈 체제 때 달러의 가격을 금의 가격에 고정시킨 것과 같은 개념을 사용합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 아래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35달러는 금 1온스와 교환이 가능했습니다. 즉, 달러는 표면적으로 거래되는 종이 증서이고 실제 가치는 금이 담보자산이 되어 뒷받침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를 받쳐주는 자산이 존재합니다. 명목 화폐, 즉 US 달러와 같이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가 기반이 되면 fiat-backed 스테이블 코인이라 불리며 테더사의 USDT나 서클의 USDC와 같이 한 개의 코인당 $1가 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기반이 되면 크립토백 스테이블 코인이라 지칭하는데요. 보통 암호화폐의 변동성에서 버티기 위해 과담보로 준비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메이커다오의 다이 코인이 대표적인 예로 카르다노에서는 아르다나가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루나테라처럼 담보자산 없이 각 코인 자체의 수요와 발행량 조절로 가격이 유지되는 것을 무담보 시니어리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각 코인의 수요가 떨어짐과 동시에 발행량 조절이 안 돼 무한 발행으로 코인의 가치가 희석되기 시작하면 death spiral, 죽음의 소용돌이라는 현상으로 가격 안정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카르다노에서 출시될 제드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가 기반이 되는 과담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IOG에서 연구하고 발표한 제드는 수학적으로 안정성이 증명되어 있으며 테더사의 USDT와 같이 기업이 직접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조절하지 않고 스마트 컨트랙트로 미리 작성된 알고리즘으로만 코인 발행량이 조절되기 때문에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명칭합니다. 또한 루나테라와는 다르게 카르다노의 에이다가 과담보 준비자산으로 묶여 있어 자산 시장이 크게 흔들려 에이다의 가격이 순간적으로 4분의 1 토막이 나더라도 한 개의 제드를 $1만큼의 에이다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변동성의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코인 발행량과 담보량이 블록체인 위에서 모두에게 투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준비자산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은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보다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드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을 유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에이다, 제드, 그리고 쉔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드는 항상 $1어치의 에이다로 교환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러므로 에이다는 제드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준비자산의 역할을 합니다. 제드가 종이증서라고 생각하면 이 종이증서의 실제 가치는 준비자산으로 예치된 에이다에서 나옵니다. 하나의 제드가 발행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4배 이상의 준비자산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즉, 한 개의 제드가 발행된 시점에 4배의 에이다가 준비자산으로 존재한다면 에이다의 가격이 순간적으로 4분의 1 토막 나더라도 발행된 제드를 $1어치의 에이다로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쉔은 에이다 준비자산 보유고에 에이다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에이다를 예치하고 예치 증서로 쉔이 발행되는데 이때 쌓이게 되는 에이다는 발행될 제드의 준비자산으로 에이다 가격의 변동성을 잡아주게 됩니다. 쉔 보유자들은 제드 보유자를 대신하여 에이다 가격의 변동성을 온몸으로 맞는 대신에 제드,
쉔, 두 토큰의 발행 상환에 소요되어 쌓여가는 수수료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보상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Z 알고리즘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쉔 보유자들이 준비자산으로 에이다를 예치한 총량을 자산이라 합니다. 그리고 발행된 제드의 가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언젠가는 돌려줘야 할 부분을 부채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총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하고 남은 부분을 자본이라고 합니다. 부채를 제외하고 남은 이 자본만큼 준비자산 가격의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완충작용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림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00개의 제드가 발행되었다고 할 때 언젠가 상환해야 할 액수는 $100입니다. 현재 에이다의 가격이 $1라고 가정할 때 400개의 에이다가 예치되어 있다면 총 자산의 4분의 1인 100개만큼의 에이다가 부채가 되고 나머지 300개의 에이다가 자본이 됩니다. 이제 순간적으로 에이다의 가격이 4분의 1 토막 나서 25센트가 된다면 아직 시중에 100개의 제드가 발행되어 풀려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상환해야 할 부채는 여전히 $100가 됩니다. 400개의 에이다가 아직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25센트 곱하기 400은 $100, 즉 예치된 모든 자산이 부채로 책정되며 에이다 가격이 4분의 1 토막 나더라도 발행된 모든 제드를 상환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시와 같이 자본으로 남겨진 여유 자금은 순간적인 가격 폭락으로부터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쉔 보유자들은 쉔 토큰을 반납하여 이 남은 자본의 지분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데요. 쉔의 가격은 자본 나누기 쉔 총 발행량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발행량에 비해서 자본의 사이즈가 커져야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쉔을 보유하는 것은 단순하게 에이다의 가격이 오르는 것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커지는 것에 베팅하는 셈입니다. 두 번째로 Reserve Ratio, 즉 준비자산 비율에 따라서 제드와 쉔의 발행 또는 상환 조건이 정해지게 됩니다. 준비자산 비율은 총 자산과 부채의 비율입니다. 자산이 부채와 동일하면 100%, 자산이 부채의 4배면 400%, 그리고 8배면 800%로 표현됩니다. 항상 발행된 제드를 과담보로 준비자금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자산이 부채보다 4배 이상인 준비자산 비율이 400% 이상일 때만 제드가 발행될 수 있습니다. 400%보다 낮을 경우 제드 발행이 중단됩니다. 반대로 발행된 제드가 $1의 가치로 상환될 수 있도록 자산량을 유지시켜야 하기 때문에 쉔은 상환이 중단됩니다. 코티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여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연구 결과 최소 4배의 에이다를 보유할 경우 제드가 여러 시나리오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고합니다. 반대로 준비자산 비율이 800%가 넘어가게 되면 쉔의 발행이 중단됩니다. 쉔 보유자들은 총 준비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자본의 지분을 소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쉔이 발행된다는 뜻은 자본의 지분이 희석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지분이 희석되면 계속해서 준비자산을 제공해야 할 보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쉔 보유자들의 지분이 일정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준비자산 비율이 800%일 때는 에이다 가격이 순간적으로 8분의 1 토막 나더라도 제드는 $1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 정도로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제드의 안정성이 학술적으로 연구되고 증명되었더라도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실제 상황에서 사용될 때 안정성이 지켜질 수 있을지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IOG, 이멀고 그리고 얼고 재단은 연구된 제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카르다노와 같은 EUTXO 모델을 사용하는 얼고 블록체인에서 시그마 USD라는 이름으로 먼저 출시했습니다. 아직 카르다노에서는 제드가 출시되기 전이지만 저희는 이미 출시되어 실사용되고 있는 시그마 USD를 통해 제드의 안정성과 취약점을 미리 엿볼 수 있었습니다. 시그마 USD에서는 에이다, 제드, 쉔과 같은 역할을 하는 org, SIG-USD, SIG-RSV가 존재합니다. 시그마 USD 버전 1은 2021년 1월에 공개되었지만
공개되지 얼마 안 돼서 베어 웨일이라 불리는 공격자가 얼그의 가격이 오라클을 통해 1시간에 한 번씩만 업데이트되는 점을 악용하여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오라클이란 날씨 정보나 주식 정보처럼 블록체인 외부에 존재하는 정보를 블록체인에 업데이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시그마 USD 버전 1이 공격당했듯이 앞으로 카르다노에서 출시될 제드가 사용할 오라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리아풀 측에서 코티에 직접 문의한 결과 업계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체인링크와 같은 오라클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체 개발된 오라클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체 개발된 이 오라클의 서비스의 안정성과 보안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앞으로 꼭 눈여겨보아야 할 문제라 생각됩니다. 이 베어웨일의 공격으로 시그마 USD 버전 1이 중단되고 사람들은 발행된 모든 시그 USD와 시그 RSV를 상환해야 했습니다. 새로 출시된 시그마 USD 버전 2는 2021년 3월에 출시되어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얼고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계속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준비자산 비율이 100%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어 1년 반 기간 동안 시그 USD는 1달러어치의 값을 지켜내고 있을 만큼 안정성에 문제가 없었는데요. 최근 5월의 루나테라 사태로 암호화폐 자산 시장이 가장 크게 흔들린 시점에도 230%의 준비자산 비율을 지켜낼 만큼 제드 알고리즘의 안정성이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고보다 시가총액이 높고 더 다양한 사용 사례가 있는 카르다노에서는 에이다의 가격이 더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제드 알고리즘이 더 빛을 발할 거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시그마 USD 버전 2는 이전에 있었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오픈소스로 공개되고 얼고의 공식 문서로 등록된 시그마 USD 버전 2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보면 5개의 가버넌스 토큰이 존재해 핵심 인물들의 판단에 따라 투표를 진행할 수 있고 5명 중 3명의 동의가 있다면 준비자산으로 묶여있는 자금을 다른 주소로 이동시킬 권한이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취약점이 발견될 때 새로운 버전의 스마트 컨트랙트로 자금을 한 번에 이동하기 위한 기능이지만 반대로 3개의 가버넌스 토큰이 해킹된다면 현재 시그마 USD에 묶여있는 320만 US달러어치의 자금이 해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티 측에서는 제드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바질 하드포크 이후 제드 스마트 컨트랙트가 오픈소스로 공개될 예정이라 하니까 코드가 공개되면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문제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드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법이 되어 발행량이 조절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학술적 연구가 뒷받침되는 알고리즘은 얼고 블록체인에서 이미 출시된 시그마 USD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매우 높은 안정성을 실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드 출시 전 시그마 USD를 살펴볼 때 취약점으로 사용되었던 오라클이라든지 준비자산의 이동이 가능한 버전 2의 가버넌스 기능과 같이 우리가 눈여겨보고 조심해야 할 부분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2번의 코드 보안 감사와 2가지 방식의 정형 검증을 통해 알고리즘의 정확함을 증명한 만큼 코티 기업이 출시할 제드의 안정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카르다노 생태계 위에서 탈중앙화 거래소, 마켓플레이스, 대출 플랫폼, 구독 플랫폼, 여러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을 이룰 수 있는 런치패드 플랫폼 등등 다양한 곳에서 제드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될 것이라 합니다. 더욱더 다양한 사용 사례와 가치가 창출되어 카르다노 생태계가 크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한국인들을 위해 최저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는 코리아풀 스테이킹 풀에 에이다를 위임하셔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들과 카르다노를 이어주는 다리 코리아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